이야기로 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신 방송 아닙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그 중에서 삼전 감산 실적 그 와중에도 나왔던 주식의 어떤 반응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펀드멘탈은 굉장히 저는 오늘 나온 거 보고 충격을 좀 받았고요. 저는 삼성전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펀드멘탈을 놓고 보면 주가는 뭐 논외로 치겠고요. 주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고정비 기업이 감산을 한다. 그럼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재고가 이렇게 저렇게 크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몇 가지 가이드를 했다라는 것도 이례적이죠.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뭔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애가 저기 분명히 이 녀석 딴짓하고 있을 것 같은데 딱 방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하더라.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 지금 언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가이던스 제시한 적이 없었느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약 감산을 하게 된다면 그게 호재다. 글쎄요. 그게 과연 호재일지 모르겠고 이제 재무제표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고정비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기업이 감산을 하게 되면, 개당 그 원가가 올라가죠. 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되니까, 하나에 100원씩 만들던 게 이제 120, 30원씩이 돼버리는 거죠. 개당. 예. 물량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비슷하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기료라든지 원재료비 뭐 이렇게 미세한 것들은 빠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운전자본이라든지 이런 자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모험을 걸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팔리면 나중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2분기 재무제표는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펀드멘탈 상에서 조금 우려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을 바라보는 시각 김 대표님은요? 네,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앞두고 어제 외국인들이 한 행동을 봐야 되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한 네, 행동, 액션. 액션, 짓거리. 네. 이게 결국 네. 이제 점점 격해지는 네, 느낌? 당이 회복되셨네요 이제 보니까. 예. 네. 예. 약과 2개 먹고 왔어요. 와, 잘하셨습니다. 급빠른 시간에 네. 화장실 가셨다가 이렇게 쫙 중요합니다, 당첨전. 근데 네. 그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걱정했었어요.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걱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한 거죠. 나름대로. 거기다가 부활절 연휴 있고 그 사이에 뭐 혹시나 또 고용지표 관련된 쪽에서도 뭐 기분이 좀 찜찜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감산 얘기 나오고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감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이제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공급 위도 공급 위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P는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랬었을 때 지금 수준보다 그러면 수요 쪽도 이제 수요가 적게 되겠네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재고가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P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Q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나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지금 여기에 세세적인 게 안 들어갔는데 일반 재고 관련된 쪽에 대한 비용들만 합쳐서 이제 여기서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아마 세부적인 내용 쪽에 그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패키징 들어가고 있는 쪽에 HBM3라든가 아니면은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단가 흐름이나 이 변화들은 싹 뺐을 겁니다. 그런 쪽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PJ님이 딱 정확하게 지적하시네. 삼전이 감산한다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원래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거예요? 아마 이번에 소부장 업체들은 실적 더 안 좋을 겁니다. 매출 무슨 뭐 원래 뭐 한 천억도 나오던 회사가 매출 몇백억도 안 나오는 회사가 다 많을 겁니다. 요새 그게 유행인가 봐. 그 영업이 안 나오고 적자 나는 데가 10배씩 나오 10배짜리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려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뭐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딴 거다라고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거는 주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뭐 펀드멘탈이고 뭐고 얘기할 게 없죠. 주가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소부장은 구분할 필요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업황과 상관없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황과 상관없이 칩스법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70억 달러에서 이제 200억 달러까지 지금 원가 올라가는데 예. 미국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속도전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왕에 있었던 장비 회사들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빨리 지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먼저 TSMC보다 빨리 짓느냐의 관건이죠. 근데 화성 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저는 조금 약간 생각력을 낍니다. 그건 천천히 짓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화성에 짓겠다라는 건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쪽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기존 애들 거까지 해가지고 저는 테스팅까지 들어갈 거라고 제 내피셜은 봅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지금 올라가니까 무조건 투자가 늘어날 거야. 삼성이 300조를 투자할 거니 늘어날 거다. 팩트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볼 생각입니다. 화성이 아니고 용인이고요. 거기다 들어가는 게 네네. 예, 300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화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화성이 아니고 저 경기도 화성이고 그 네, 얘기예요. 네. 예. 화성이 아닌 용인이다. 예, 거기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P5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직 토도 안 닦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이번에 움직인 걸 잘 보시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움직인다고 그럴 때 전공정이 먼저 가요. 왜냐면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이클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잘 보시게 되면 후공정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할 일, 이걸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그게, 그리고 후공정 업체 잘 보시게 되면 올해 의외로 실적 하락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쪽은 버틸 거예요. 아마 올해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 전공정 업체들은 거의 우르르. 근데 뭐 이제 저런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달라요. 그쪽은 벌써부터 어차피 지금 P4, P5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아까 연블님 보여주셨던 그 화면들. 네네네. 그런데 이 전공정 쪽과 후공정 쪽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다 가장 핵심은 어차피 TSMC를 잡겠다.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기자분이 나와서 또 EUV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EUV요? 예. 노광공정 쪽에 들어가는. 네. 울트라 칩에다가 미세하게 그 칩을 그 박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노광 장비입니다. 칩을 박싱을 한다. 칩에다가 이제 설계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착착착 이제 우리가 그 가끔 TV 보면 그 반도체 칩 그 둥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그게 노광 장비. 예. 뭐 이러고 있대. 네. 저 김민수 대표 매매하듯이 요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안 할래요. 김민수 대표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요. 네. 저는 뷔페 가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어쨌든 다들 왜냐면 음식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손을 그렇죠. 움직이시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 뭐 하시던 뭐 중이었잖아요. 다 까먹었습니다. 아, 잊어버리셨어요? 배고파가지고요. 뷔페 언제 갈까 생각 들어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네. 뷔페의 기본은 음식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3전으로 시작해서 뷔페로 끝나는 겁니까? 먹방이셨습니까? 진정한 먹방. 아, 하긴 기대하신 게 약간 먹방이신 것 같긴 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전 관련해서 뭐 더 덧붙이실 내용은 없으실까요? 뭐 하다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하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과 팩트 실적이 저는 괴리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LG전자 실적은 끝에 4억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얘네가. 네. 1조 4,974억이죠. 4,974억까지 얘기했고 삼성전자는 6천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6천억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재고를 어떻게 이쪽 저쪽 넣을 건지 뭐 정말 뭐 삼성전자 경영진이라면 끝점까지 다 받아봤겠죠. 전산 돌아가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전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 한 1, 2천억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감안해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 필두로해서 반도체주 두루두루 짚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위클리 리포트도 가야 되니까. 아, 이제 그러네요. 네, 그럼요. 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리포트 보면서 또 중간중간 함께 짚어보시죠. 반도체는. 네. 네, 4월 첫 주가 시작됐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동향 보게 되면은 네, 코스닥 네, 기술적 분석이 안 되는 코스닥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뚫고 올라가네요. 네, 올해만 뭐 한 28% 올랐다면서요. 근데 와우. 시총 기준으로는 오늘 한 18% 올랐습니다. 좀 다르죠? 지수와 시총 기준 그 사이에 또 상장되고 한 회사들이 쭉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뭐 결론 똑같죠. 뭐 제일 많이 올랐다. 예, 그 반대로 돼 있어.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었죠. 러시아 코스닥. 코스닥. 예, 러시아는 뭐 제외한다 하면은 거의 금메달. 러시아도 올라왔습니다. 러시아도 네, 올라왔고. 러시아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코스닥 러시아. 네네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작년에 인도 좋았다고 인도 ETF 만드는데 들어가면 이제 바보 되는 거지. 인도 올해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뭐 와. 좋았다 하면은 또 만들거든. 아 인도가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펀드 그 교육 이제 그 판매 교육할 때 보면 이제 고객들이 그 고객들한테 제일 판매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보면 자 성과 좋은 게 뭐예요? 고객들은 그래요. 그럼 자 작년에 퍼포먼스가 이랬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내리면 고객들이 사인을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무 설계 이렇게 보면 가가지고 작년 제일 박살났던 데가 어디예요? 그럼 그걸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봐가지고 이게 좀 이유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결국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 오케이. 네, 뭐 특별히 여기서 볼 거는 그냥 그렇다.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서 뭐 상점벽해다. 상점벽해. 네, 뭐 같은 약간 푸르스름한데 저 밑에 있는 게 유로스톡스인가요? 네. 어. 유로스톡스. 근데 이번에 PMI 지수 나온 거 보니까 유럽은 53 나오더라고요. 와,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은 46. 이거 참 그래요. 그래서 뭐 유로존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나 싶기도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거신이 뭐 지표 살피니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터는 저 같은 사람은 요새 많은 회의가 들어요. 이거 뭐 추적해봐야 많아 싶은 게. 그냥 코스닥이나 사. 그러니까. ETF나 샀었어. 그러니까. 150 레버리. 됐고. 아 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거 예. 아이.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19절? 19절. 네. 삶이 그대를 괴롭게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 결국 펀드멘탈에 따라서 주가는 저는 만난다라고 봐요. 코스탈라니랑 산책하는 강아지라고 보고요. 지금은 소장님이 틀린 것처럼 보이죠. 워렌 버핏도 3년 동안 틀렸는데. 전 소장님이 이긴다고 봅니다. 대신 그러면- 3년 동안 틀리셔야 됩니다. 아 전제 조건이 있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코스닥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중소형주를 한 사람이 랄프 렌저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랄프 렌저라는 투자자가 중소형주들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 중인데. 근데 랄프 렌저가 자기가 이제 그걸 잘하니까 나와가지고 자산운용사를 차렸어요. 난 중소형주를 하겠다. 근데 당시에 미국에 뭐였냐면 니프티 PPT만 올라가던 시장이었어요. 무려 6년 동안. 그러니. 6년 동안 자기가 펀드 자산을 끌고 모아가지고 6년 동안 온갖 고객들한테 욕이란 욕, 자산 빠져나오고 했어요. 그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됐죠? 랄프 렌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포인트만 끊어서 보면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죠. 물론 긴 시계로 봐가지고 소장님이 이긴다라고 보기에는 또 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조금 우리는 지금 현상이 전부는 아니다. 저도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소장님이 왜 지십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왜 지십니까? 이기세요. 괜찮습니다. 네. 화이팅. 코스피 코스닥 주봉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료 보면은 이번에는 미국은 오늘 휴장이길래 뺐습니다. 빼고 그냥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미국 장이 아니고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이구나. 네. 네. 코스닥 주봉추인데요. 주봉. 네. 주봉. 오랜만에 주봉을 한번 뽑아봤더니 차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준선 쪽에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200주 선에서 막 들락날락하고 간신히 이 검은색 선 이제 돌파해서 살짝 들어오는데 네.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좀 가벼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효과와 함께 좀 이제 좀 넉넉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저항권이 한 2,600선 근처 이때가 작년 초반부터 엄청 고생했던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580에서 600 그 사이. 2,600 지킨다. 뭐 이렇게 다 공언하고 뭐 난리 쳤다가 거기 빠지니까 이제 조용히 있었던 이런 기억도 많이 나는데 그 중요한 자리대가 이제 시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4월 달 중에 보여주는지 그래서 돌파했으면 좀 뭔가 보여다오 이런 장이고 지금 이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코스닥 지수도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200주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밑에 바텀이 있으니까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내려갔다는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니 확인했네?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그 890이 이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 때. 네. 지난번에 830, 40 얘기했던 때가 1차 직전 고점, 요거 2차 고점, 그 다음에가 본 게 900 여기까지 갈까요, 소장님? 아니 뭐 어차피 본레벨은 보니까 네. 900 내지 905 사이는 한번 찍을 거는 같아요. 네. 오늘 올랐던 이 정도만 한 번 더 가도 되니까. 그 이게 오늘 미국 장로라 그렇죠.
월요일도 뭐 이렇게 대충 월요일은 거의 반공일 분위기일 거예요. 그 뭐 휴가 갔다가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유럽은 아예 놀고. 네네.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뭐 내친 걸음에 가면은 900 찍는 거고 이게 딱 차트만 봐서는 이거는 코스피 가는 차트 맞아 이거. 그렇죠. 차트만 봐서는. 네. 근데 코스닥은 900 내지 905, 뭐 910 그 사이에서 한번 찍고 조정 받아주는 게 좋고 그 건강하네. 조정 안 받고 가면은 나중에 부러지고 후에 그러니까 후폭풍이 나온다. 후폭풍이 네, 나오고 네. 코스피는 이거 가는 그림인데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엉망 아니라 개엉망이라도 이건 가자는 그림인데. 지난주부터 왜 개를 자꾸 찾으십니까? 네. 매우 엉망이어도. 네. 아, 쏘리. 근데 이 시가총액 내부의 변화를 보게 되면 제가 보통 그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은 반도체만 갈 줄 알았어요 오늘. 근데 의외로 오후장 되니까 2차 전지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수급 빠져가지고 반도체로 갔었어야 되겠는데 뭐 안 한 건 없이 우리도 그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이제 2차 전지 그 유명한 회사로 딱 박혀 있는 상황 쪽에서 요즘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해버려요. 엔터주도 움직였고 오늘 그 거의 코스피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코스닥 쪽에서 들어오는 네. 요즘 제약바이오도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로봇도 좀 쉬나 했더만 그 중에서 또 주도주들은 또 근데 로봇도 같이 올라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와 다르게 저는 오늘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다 쏠리겠네. 뭐 종가가 반도체 쪽이 거의 고가겠네라고 보는데 이쪽은 그러면 처지나 그랬더니 또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좀 특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코스닥의 그러니까 중소형 쪽이나 이런 쪽에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 그림 보시게 되면 약간 또 경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잠깐 그 전에 잠깐 좀 보면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특이하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시장에 좀 특이함이 있어요. 지금 딱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됐고 니네 거기서 놀아, 난 여기서 놀 거야. 나 이거 안 팔아. 너 밸류? 아 그래 됐고 너는 갖고 있어? 너 안 갖고 있지? 난 갖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도 둘로 나눠진다고 봐요. 그 안에서도. 네. 첫 번째는 안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는 홀딩. 그냥 이거 바지가니 끝까지 갖고 우주 끝까지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전혀 공포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주가가 2% 3% 빠졌다. 오후에 올라올 건데 됐고 난 기다릴 거야. 어제 같은 장에서도 거의 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물량이 딴 때 같으면 지금 겁나가지고 푹푹푹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물량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여기서 열심히 매매해서 지금 수익 나고 있어. 지금 뭐 돌고 돌아가지고 오늘은 이 종목이 빠졌지, 이쪽 섹터가 빠졌지, 뭐 응급제가 빠졌던 뭐가 빠졌던 사놓고 있으면 또 수익으로 2, 3일 있으면 올라올 텐데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시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쪽 아닌 분들은 또 다른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도 몰렸을 수도 있고 뭐 엔터지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이쪽 섹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성벽이 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금이 지금 섞이진 않아요. 주식과 채권 자금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밸류라든지 뭐 2차전지를 뭐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뭐 의미 없는. 지금 시장 있는 그대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 10초 보더니 900 간다는 거 되게 웃기네. 아니요, 10초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10초 보고 어디 가서 이런 데서 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자, 계속 죄송합니다. 가요. 저 10초. 아, 계속 네, 가요. 네. 네. 다음 그림 보면은 참 띄엄띄엄 보면서 저렇게 용감하게도 쓰신다 보면. 갑시다. 네. 다음 그림이 지수 고액 예탁금 신용 잔고인데 이제 드디어 변화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고동색이 예탁금, 네, 그리고 신용 잔고가 파란색, 그리고 지수가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유사하게 같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탁금은 어떻게 한때 뭐 53조 갔다가 뭐 또 그러니까 기준은 50조로 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IPO 있을 때마다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50조 때 전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게 시종이 이제 같이 와 시장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데 요 레벨이 어느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2,500선에서 꺾었다가 나왔던 레벨은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20조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번 또 두드려 맞았어요. 그 연말쯤 돼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또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거죠. 또 신용 잔고가 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신용 없이 그냥 좀 정체되어 있는데 지수만 쭉 갔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좀
마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용장고가 지금 기준 한 19조 대 거의 가까이 가고 거기다가 지수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기업 연속했네. 벌써 기울기가 벌써 밑에 코스닥 신용은 기업 연속했다고 벌써. 네, 완전히 일단 시동 걸고 2단, 3단 지금 고속도로 완전 5단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옛날. 지금 상황이면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탄탄히 되니까 이 지수를 보고 신용장고가 올라갈까요? 신용장고가 올라가면서 대형주를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까요?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장 잘 된다. 나 이제 지른다. 라고 해서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수보다 신용장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지수가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후가 바뀐 걸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걸 보면 역시 달걀은 후라이가 맛있느냐 찜이 맛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후라이 중에서도 반숙이 괜찮아요. 네, 저는 반숙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반숙 소금 살짝 찍어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서 닭과 달걀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자, 있는. 먹방은 여기까지. 여러분 막방 아니에요?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경제 예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까먹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방에 흔들렸습니다. 맞방에. 이제 차 소장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김민수 대표는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저 신용 잔고 추이를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개운치는 않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 아니면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19조 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네. 19조 같은 19조 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전후좌우도 좀 봐야 되겠죠. 전후좌우도? 네. 네. 그 특히 코스닥이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신용잔고보다 코스닥 신용잔고가 더 많습니다. 네, 이게 거의 이게 아마 9조, 10조 이 정도쯤 될 거, 9조 5천억 한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보다 더 많다는 거. 네. 저건 딱 보면 저는 그것도 들어요. 그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이번에 그 카지노의 장면. 거기 호구 아저씨. 호구 아저씨가 뭐 뚝 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다 보진 않았고 그냥 유튜브에 돌아가는 거 보는데 최근에 본 그 짧은 영상 쇼트에 보면 네. 호구 아저씨만 모아놓은 쇼츠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난 요만큼만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최민수 씨가 불을 확 질러버렸죠. 그러다 나중에 그 최민수 씨는 계속 말리죠. 말리고 근데 호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제발 돈 좀 줘, 막 이런 거예요.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인데도 맡겨놓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자기는 요것만 할 걸로 봤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급한 거예요. 진짜 소장님 제 표현 죄송합니다. 됐고 난 지금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니네가 뭐라 그래도 난 신용 질러가지고 지금 20-30%짜리 먹어야 돼. 저는 지금 이 흥분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요. 지금 뭐 포모는 2021년 초보다도 더 해요. 사실은. 근데 자, 솔직히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버신 분들은 포모가 없어요. 버신 분들은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포모가 되게 편하세요. 편안하지. 네, 그렇겠죠. 편하고 네. 뭐 아무리 뭐 그래 봐야 나는 뭐 이 정도 수익 나는데 뭐 여기서 좀 팔아도 그러니까. 나 세배 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여기서 분들이 뭐 아닌 말로 뭐 한 1-20%씩 한 2-3일 빠져도 다 문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근데 그렇게 간다고 파실까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안 팔겠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소수의 여기서 가진 자와 일단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마인드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도 평온해지기 위해서 공부하시죠. 네. 가진 자가 되리라. 네. 빨리 넘기라는 얘기시죠? 굿.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은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벌써 30분이에요. 아직 30분이에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은 원래는 오늘 잘못하게 되면 외국인이 거의 1조 파는 걸로 어제까지는 됐었는데 어제 선물은 뭐 겁나게 팔더만. 참 그것도 그래.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그것도 사람 교란시키는 능력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오늘 외국인들이 또 확 끌어올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3천억대로 거의 불 끄듯이 이렇게 또 코스피 쪽에서 매도로 끝났고요. 또 외국인들은 그래도 사네요. 어제 전기전자 8천억. 그러게요. 아니 저 와우. 코스닥 쪽이요. 코스닥 쪽에 코스닥 쪽은 매수입니다. 그래도 네. 그런데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쪽이 별로 없어 보이고 오히려 개인 매수가 조금 더 많다는 거. 그게 강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지만 뭐 아까
여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개인 매수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의외로 공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제가 요즘 장을 많이 받는 게 네네. 근데 그냥 일반 회사원분들인데도 하다가 이렇게 뭐 후배라고 해서 만나보게 되면 어우 지식으로 무장한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텁게 많이 아시나 보죠. 네, 완전 그래서 그쪽 전공하셨냐? 아니래요. 아닌데 투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어떻게 보니까 공부하신대요? 그걸 인포맥스 물어- 라이브를 보시나 봐요. 연합뉴스 경제 TV. 그쵸? 네. 네. 여기까지 포장 잘 됐죠? 네, 그러면 네. 죄송해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거든요. 소장님께 제가 요즘에 막 갈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워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또 바로 그러니까. 워워 나갈 줄이야. 제가 호랑이를 키웠군요. 범을 키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주된 매수 타겟이 어디냐 보게 되면 아까 나왔듯이 철강 쪽은 팝니다. 거의 뭐 그걸 포스코 갖다가 개인들이 다 받아가네. 그러니까요. 저 철강이 그러면 그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 주 사이에 1조 넘게 샀다고? 네, 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 주짜리 데이터 한 주짜리 맞죠? 맞습니다. 예, 오케이. 네. 조금 졸긴 했지만 그래도 예. 예.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이 의약품 매수 들어오고 있고 전기전자는 오늘 뭐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고 또 자동차 쪽 들어와 있고 근데 이거를 기관이 같이 동참을 해주는데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의약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이쪽이죠. 이쪽이 쓱하고 오랜만에 아주 몇 년 만에 이제 들어오는 게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또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뭐 사모펀드까지 동참하네요. 근데 사모펀드 종목은 조금 중형 소형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까지는 아니고 중형급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아주 아까 저희 일부에서 얘기 나왔던 종목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참 그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막상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자동차 쪽 계속 좋아하는데 막상 시세는 크게 안 나와요. 거기에 조금 계속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고 그 정도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준성 대표님하고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김준성 김준성 저희 대표님 아침에 아침에 하시는 진행하시는 거 네네. 이번에 책 내신 거 가지고 네.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제가 몰랐던 거를 하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준성 대표님께서 펀드 매니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 얘기는 나는 IB다. IB. 예. IB와 펀드 매니저는 구분해야 된다. 펀드 매니저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IB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들이 따라할 거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IB들이다. 지금 저기서 보면 좀 전에 화면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연기금은 우리가 연기금이나 기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이죠.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집니다. 근데 저기서 사모펀드는 주로 이제 절대 수익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모펀드 움직임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사모펀드를. 사모펀드를. 다른 건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이끄는 예, 건 어쨌든 예, 외국인과 예, 기관들이니까 예.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건데 예.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개인 투자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게 있다. 두 번째는 저기서 지금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가 저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화학 철강이죠. 예. 화학철강. 예. 외국인 기관들은 다 파는데 개인들은 받아내고 있죠. 예. 여전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중국이 살아나면 된다. 더 이상 저 제품들은 우리가 3월 달에 수출 데이터 보면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와 주식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중국의 리오프닝 되면 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요. 우리와 중국의 무역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화학 철강을 저렇게 보고 있다. 물론 이제 보아야 되는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로 중국 쪽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한번 좀 곱씹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좀 그 부분도 말씀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전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확연하게 차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네.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지금 싸움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어디 붙으시겠습니까? 네? 네? 개인이요. 근데 개인도 이제 싸움이 되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네.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 지식이 많이 무장돼 있으시고 예전처럼 그냥 허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2차 전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걸 줄줄줄 끄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일단 무장이 돼 있으니까 나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베팅을 하는 흔들리지 거죠. 않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그럼 좀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투자 자금 어떻게 하셨냐? 근데 네. 빚 없다.
그걸로 그냥 내가 아. 갖고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빚이 없어서 더 버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시장이 간다 그러면 저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막 네. 마통 끌어오고 뭐 나 이거 막 해서 뭐 담보대출 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자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손 안 대시는 것 같아요. 마통.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장. 통장? 그것 때문에 카드를 몇 개나 들고 그러면서 해다가 아. 그 마통 여기 눈없이 못 듣는 이야기. 네. 카드만 넣어댕기는 지갑이 이만하게 두께가 되고. 잉?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보니까 저 받은 게 2개나 있대요 또. 저 거절 나가고 뭐 이래서 그런 시절이. 울컥했습니다 갑자기. 네. 와. 뭐.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번 주 동향을 보면은 그래도 느끼는 게 의외로 많이 겹치죠. 네. 그러네. 네. 네. 그래서 겹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승앵커님을 보호하사 우선주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주까지 고루고루 들어가 있네요. 좋았어요. 네. 외국인들 동향은 일단 삼성전자 필두로 사는데 요즘 오늘 보니까 딱 그게 느껴져요. SK하이닉스를 안 삽니다. 외국인들은 네, 사긴 사는데 요만큼 샀고 오늘 기관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같은 업황인데 수익률을 조금 더 생각을 했겠죠, 기관들은. 근데 네. 아직 외국인들은 액션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은 팔아야죠. 뭐를? SK하이닉스를 그럼 뭘 사요? EB 사야죠. EB를 사야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파는 게 EB 공시 이후부터 팔았거든요. SK하이닉스 내가 지금 10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걸 EB로 교체해놔야죠. 그래 1.75% 이자가 붙는데. 그 교환사채로 그리고 교환사채로 바꿔야 된다고. 바꿔놔야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래야 1.75 받고 나중에 11만 원 넘어가면 교환해가지고 주식 팔아버리면 되는데 이 꽃놀이 팬데 왜 안 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당연히 1.75 주는데 지금 주가가 9만 원 가더라도 9만 원 플러스 1.75가 붙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관은 왜 사요? 기관은 그렇게 못하고 이게 결국 조달금리가 1.75를 받았다라고 호재를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는 건지만 저는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뭐 파는 쪽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날부터 외국인들이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조금 마무리됐었거든요. 저는 그 점도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EB를 교환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기관 외들을 팔잖아요. 그리고 밑에 가지고 그 유상증자 물량만큼 끼워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거에 로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삼성 이야기랑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네. EUV 말씀하시다가 네. 이야기가 끊겨가지고 그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이거 이어가 볼까요? 제가 네. 이거를 너무 훅 못 얘기 드린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공개 정보도 왜요? 많고 아 그래요? 네, 그쪽 공개를 할 수 없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율은 다 잡았어요. 아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네, 하시는 그러면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율은 다 잡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펠리크라는 업체들, 그러니까 포토마스크가 있고 펠리클이 네,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토마스크만 계속해서 그 면역되는 거 그냥 계속 없애버리고 네. 교체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이게 펠리클이 들어와야 보호가 되면서 이걸 수명을 오래 가게 돼요. 그 펠리클 관련된 게 지금 가장 EUV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두 회사 모두 다 실 겁니다. 이제는 두 회사 모두 다 수율을 잡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모 회사가 더 높습니다. 모 회사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깨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이게 깨진다는 게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 펠리클이. 아, 네, 네, 펠리클이 네. 왜 네. 깨지냐면은 네. 이게 그 지금 책정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강도. 강도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계속 그 찍어내고 하는데 이게 얼마를 써야 여기서 깨지는지 이거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 깨지게 되면은 그 EUV 장비가 그 몇천억짜리지 않습니까? 거기 파편 들어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상당히 오랜 네, 네, 네. 시간 AS가 걸리겠죠? 왜 목이 막히죠? 불안전하시네. 네. 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민 나오는데 그거만 어느 정도 확인되면은 조만간에 네, 조만간에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고 뭐 EUV 쪽 혹시 관심 가지시고 뭐 이렇게 대응하셨다 그러면 네, 네. 지금 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네. 네.
아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최대한 네.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요. 네, 네, 이 네. 아이디어 가지고 또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질문이 되게 네. 많아요.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뭘 사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이제 업황을 보느냐 아니면 앞으로 뭐 어떤 더 삼성전자가 키울 쪽을 보느냐 아니면은 또 그런 거 있죠. 또 이 지금 당장 이제 설비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비를 위해서 들어갈 어떤 걸 보느냐 다 다양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모르시겠으면 하나씩 네, 그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좋고 모르시겠으면 우리 앵커님 있지 않습니까? 저요? 네, 동참하십시오. 우리 앵커님처럼. 저요? 네, 전략에 같이 동참을. 제가요? 알겠습니다. 자, EUV 이야기 여기서 매듭 짓고 저희 상위 종목들을 또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의외로 우주항공 쪽 좋아합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다 들어와 있고요. 셀트리온 계열들. 근데 셀트리온을 사는 이유가 뭐 시총 상위 쪽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에 하나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은 ST팜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 기관들도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이런 것들 다 다음 주 가면은 그 암학회 시작합니다. 네. AACR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HLB나 한미약품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네. 아마 일단 뭐 그게 끝일지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 한 달쯤 됐을까요? 그때 SM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막 나오고 나서도 이쪽을 전혀 외국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YG 저희 베이비 몬스터 엔터주들. 때문인가요? 네? 베이비 몬스터? 일단은 아 맞다 지수가 솔로 냈잖아요. 빙고. 자, 가만 또 저희 시작해요. 둘이 얘기할게요. 지금은요. 잠시만요. 네. 네.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네. 하이브가 이틀째 쫙 뽑은 거 아세요? 슈가가 솔로 냈어요. 지민도 핫백 차트. 그렇죠. 이미 들어갔고 거기다가 조만간 전국 전국도 나와요? 예술 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까지 반영된 네네네 네.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걸로 보는데 지금 실적 그러니까 만약 이거 다 없이 네네. 지금 올해 나올 실적 그냥 대충 예상하는 것 대비해서 가장 싼 엔터사가 어디냐? YG를 꼽습니다. 아 YG를 네. 꼽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베이비 몬스터가 얼만큼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까지 이번에 일본의 블랙핑크 돔 투어 보셨어요? 아니요. 와 순식간에 어마어마했어요? 매진되는 거 보셨습니까? 와 네. 역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먹혀요. 블랙핑크가. 뭐 근데 미국에서도 먹혀요. 아, 그럼요. 네, 아시아에서는 거의 퀸인데요, 보니까. 아 그런데 세계적으로 핫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그룹뿐만이 아니라 솔로로 내는 것도 파급력이 대단하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주가로 반응한다라는 이- 부분이잖아요. 예전에는 싱글 앨범은 그냥 나중에 정규 앨범 나오기 전에 다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알았거든요. 이런 게 뭐 60만 장, 100만 장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빌보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많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더 중요한 게 한 5월달, 6월달부터 총출동합니다. JYP부터 지금 잊혀졌던 주요 그룹들이 주요 그룹들 네. 다 나옵니다. 오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커진다. 뭐 이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네. 그 제가 얼마 네. 전에 친구한테 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뭐 이렇게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를 설립했다가 이제 그거 하고 지금 그걸 벌써 한 십수년째 한 20년 가까이 세계 일주를 하고 다녀요. 와, 아, 너무 부러워요. 근데 가도 희한한 데만 가. 뭐 갈라파고스 같은 데 가 있고. 갈라파고스요? 저 히말라야에 가 있고 무슨 뭐 지금은 뭐 아 멋지시다. 점점 자극이 센 데 가시는 거네요. 센 데 가는 거죠. 처음에는 휴양지 보고 경치 좋은 데 그거 가다가 하다가 거의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안데스도 가고 뭐 이래 하는데 최근에는 또 서아프리카에서 또 위도와 경도가 다 영도인 데서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뭐 오. 얼핏 외모만 봐서는 한국 사람인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친구의 말 중에 재밌었던 게 네. 아르헨티나 갔더니만 많은 저기 여성들이 네. 한국말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오. 왜냐하면은 네. K 드라마하고 우와. 이 K 이쪽에 팝 이쪽 네. 아이돌 대단하더라는 거지. 너무 뿌듯하다. 아르헨티나 같으면 저 지구 대척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만 통하다 이런 게 아닌 거라.
아르헨티나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뒤에 얘기할 거고 첫 번째는 그 거기 이제 문화 이제 우리 외교관 분이 그걸 한번 우리 KBS에서 다뤘던 게 있어요. 그분이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한국어로 노래 부르기 대회. 아르헨티나에서 막 이게 뜰 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여자애들이 노래 부르고 이제 막 그런 거 행사하고 토요일이면 뭐 이렇게 한국 문화원 주최로 뭐 이런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전 그런 뿌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도 싶기도 해요. 그쪽에서 이제 좋아하고 하는 거니까 아르헨티나라는 데가 우리가 공을 좀 많이 들였고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가 있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랑 이제 지구랑 대척점이잖아요. 네. 우리 먹는 홍어의 80%는 아르헨티나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홍어가 거기서 와요? 거기서 와요. 칠레산, 아르헨티나산. 그 사람들 안 흑산도 먹거든요. 흑산도 거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국산이고 그거는, 외국산은 다 거기서 와요. 먹방 시작이에요. 멀리서도 온다. 거기 사람들은 안 먹는데 그게 아. 우리나라 거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아 그쪽 사람들은 홍어를 잘 그거 안 먹- 먹죠. 어, 홍어 안 먹는 거 우리가 이제 먹어주는 거죠. 딱 대척점인.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참. 먹방 경제 예능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저기 엔터를 얘기를 해보면 자 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SM에 대한 회오리가 한번 몰아쳤잖아요. 네. 어찌됐던 예. 회오리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립니다만 회오리가 몰아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희수 대표께서 하셨던 얘기가 몇 달 전에 우리가 똑같이 했었던 얘기예요. 비스무리한 얘기란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얘기는 했죠. 계속 나온다. 콘서트 한다. 중국 간다. 뭐 이제 독자적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었었죠. 회오리 치면서 이게 다 주가가 됐죠. 다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어떤 특히 이제 게임 말고 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 대안주로서의 역할 항상 이러면서 저렇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렇게 순간순간에 한 번씩 수익을 내주고 또 잠깐 쉬었다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쉬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 나오면 또 한 번씩 딱 올라가지고 쉬어갈 때 저는 그 정도 역할은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많은 신인 그룹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에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들을 때 동양 노래 좋아 그런데 쟤도 빌보드 했으니까 나도 그럼 얘도 들어볼까? 저희도 찾아보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잘 듣는 유튜버는 베트남 공영방송의 홍콩 노래 모음입니다. 우와, 정말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썸네일을 갖고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짐이 좋으면 누구 타고 들어가는 그게 거죠. 홍콩도 아닌 베트남 공영 방송에서 듣고 보니까 그게 그래서 구독을 눌러보니까 베트남 공영방송이더라고요. 그뭐 장만옥이도 나오고 뭐 그렇겠네.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차이인데 베트남 공영방송 우리나라 카테고리도 있어요. 한국말로 노래하는 것도. 왕조회도 나와요. 그런 장국영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쪽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중국말 뭐 광동어 뭐 영어 한국말 일본어 이런 이게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네. 두 사람 무슨 뭐 엔터즈 얘기할 때 내 약간의 그 아니 딱 뭐 옆에서 봤어. 뿌연 눈빛처럼 장만옥 왕조연 하니까 승희 씨가 약간 뿌얘졌죠. 어르신들 얘기하기 두 근데 겁니다. 제가 되게 멋지신 분이신 것 같다라는. 양자경 아서? 잘 어디서 들어? 양자경 양자경 조남을 이번에 들어보신 것 아카데미 같긴 한데. 여우 주연상까지 받으셨어. 아유. 우리 그 누나가. 아, 그 대단하신 분을 제가 몰랐다니. 그러니까 예스 마담. 007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각자 2대2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되나. 네. 그냥 다 붙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엔터 이야기 하시면서 게임도 잠깐 말씀하셔서 지금 순매수 상에 보면 네. 그 넥슨 게임즈가 아우. 있는데 저번에 게임주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얘만 가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일단 저희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판호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호 받고 같은 회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판호 받게 되면은 그 범죄의 도시인가요? 김판호.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 판호 아닙니다. 김판호는 그거지 저 범죄 조진웅이 예, 했다. 예, 아,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리니 담배불 붙이던 그 김판호 아니다. 그거 하려고. 따라하는 건 소장님의 한 소리시네요. 어이구, 본드 발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좀 마야겠다 이거. 자,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게임주인데요, 여러분. 잠시 예능 방송 보셨고요. 자, 게임주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본드 발음이니까 너무 정신 못 차리겠네요. 네.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지금 인기 있는 게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인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이 게임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와 중국 애들도 뭐 저희가 아는 리니지 같은 스타일로 해서 이게 뭐 저거 거기 가게 되면 돈을 얼마가 벌고 하던 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중국들도 약간 이제 뭐 그거 있죠. 총싸움 그 배틀그라운드나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요런 계열들 그러니까 좀 미소녀 나와가지고 하는 이 서브컬처 쪽의 게임 쪽이 약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원래 이게 자기네가 만들었던 그 전에 뭐 원신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들에 대한 동향도 약간 물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 나왔던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 중국에 가게 되면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과 엔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아까 그 소장님 그 친구분이 이제 자극이 센데 간다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예, 예. 이제 무슨 뭐 파리 박물관 뭐 이런 건 재미없는 그런 거죠. 건 재미없는 거죠. 게임도 자극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게임도. 웬만한 게임 해가지고 이제 막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아 이거 복사한 것 같아, 베낀 것 같아, 아 이건 재미없어 이런 거죠. 엔터는 다르죠. 음악을 듣고 있으면 향수도 생각나고 옛날 생각나면서 이게 좋으면서 계속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A를 들었는데 다른 가수도 뒤져볼까 B까지 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결이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게임은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작이 나오고 또 나오면 얘는 도태되고. 근데 뭐 저거는 한번 팔리면 이거는 뭐 앨범은 영원한 거죠. 우리 장만홍 누님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거죠. 이제 게임의 본질과 엔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는 아이들이 있고 안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건데 안 가는 아이들도 곧 따라올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여기에 교차됐는데 빨간색을 못 칠했네요. 죄송합니다. 아하. 이런 이거- 것도 이거 체크해야죠. 수장님이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음, 너무 오늘 좀 컨디션이 좀 떨어졌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드림 욕심 내다가 이걸 놓쳤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동향은 신작 게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즘 보면 NC소프트 재미없어요. 저기 쳐져 있습니다. 네. NC소프트가 그러니까 신작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가장 그나마 기대를 많이 하는 쪽이긴 하는데 네. 좀 시장 반응은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일단 먼저 눈에 띄고 있고 나머지들은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넷마블이었거든요. 네네네. 요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지켜봐도 되겠다. 네, 정도? 그렇게 네. 그 무거운 회사가 저렇게 가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 열심히 사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눈길이 가는 정도인데. 네. 근데 게임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야 되겠죠. 적어도 금리는 일단 더 못 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에 또 수단매가 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연준의 이제 공식적인 멘트나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려. 그럼 이제 성장주 밸류들이 이제 그 좀 이제 회복되는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아마 게임주가 좀 힘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속적인 변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뜬금없는 현대건설은 리포트 발인 것 같아요. 아하. 리포트 네. 어떤 게 나왔길래? 현대건설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예.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갔습니다. 실적 네, 가이던스가 이번 주에 나왔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온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리포트가 나왔고 아침에 안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현대건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건설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관들. 리포트 나오고 반응한 거예요? 오후부터 반응했다라고 저는 그게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기관 순매수 보면 현대건설 혼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주 중에 외국인들 안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 리포트 빨일 수도 있다. 해외 플랜트에 대한 부분, 네옴시티 얘기는 없고요. 해외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런 것도 하나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몇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몇 개만 제가 언급을 드리면 일단 KG ETS 네 많이 올랐습니다. KG ETS. 네 이게 KG 어떤 모빌리 곳이에요? 쌍용차 네. 밑에 종속회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제외되면은 바로 됐을 텐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수혜가 어디냐? 지금 시장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G 쪽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G ETS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네요. 네, 뭐 그런 설비 업체 이런 거 다 하는데 쌍용차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네. 이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거기까지 나오나 봐요. 네, 여러분. 그쵸? 거기까지 드리고요. 네, 네. 그 케이지만 쳐보시면 알겠시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네. 또 하나가 외국인들도 지금 뭐 에코프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그러면 2차 전지라고 해서 에코프로만 사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보면 세부적으로 좀 바뀔 만한 쪽들 그러니까 지금 첨부 들어가 있죠. 이건 진짜 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FP 쪽에서 할 일이 좀 있어 보이는 회사고 거기다가 요즘 보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나 WCP 같은 전에 분리막 업체들이 분리막이 이제 좀 바뀌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많이 움직였던 대두전자재료도 움직이는 게 어차피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바뀐다 보니까 기존의 천연 의견, 인조 의견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이런 레벨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을 펼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뭐가 바뀔 것 같아. 여기도 성장별로 더 줘야 돼. 이런 게 좀 살짝 변합니다. 지금 주가들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런 과정 쪽에서 보시는데 SKI 테크보다 WCP가 나은 것 같은데 수익성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 밑에 하나가 모 회사가 보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AI는 의료 쪽이 진심이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의료. 의료 의료. 그 저 병 고축하는 그쪽. 예? 네. 예. 의료 네 의료 네. 네. 그래서 AI가 의료에 진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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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소장님이 대표님 무슨 버튼인가 봐요. 무슨 말씀만 하시면 오늘 김 대표님 빵빵 터지셔가지고 물 한잔 하세요. 네네 물 한잔 하십시오. 얼굴이 빨개졌죠? 어머나. 네. 약간. 내가 빨개질 컨텐츠잖아 방금은. 네. 아 근데 좀 정겨워서 아까 김판호 나온 다음부터 너무 정겨워서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 그래서 이게 AI가 전복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 많은데 네. 제가 느끼고 제가 스터디한 바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주가는 며칠 올랐는데 이게 또 혹시나 스터디해 보실 분들은 AI가 의료 쪽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한번 또 나와서 한번 또 약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네. 근데 이거는 가서 접목이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실 있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정말 열심히 약간 질주하는 느낌인데요, 마지막에. 원래 그랬어요. 아, 원래 그랬죠. 네, 원래 그랬죠. 예. 네네. 근데 더더욱 쉬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달리시는 느낌. 중간에 의료만 없었어도.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시간 남겨놓고 있는데, 자, 3분의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을지. 아, 딱 컵라면이 네. 끓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컵라면이 끓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얘기하는 동안에 2분이 이제 남았는데 30분 뒤에 미국에서 3월 비농업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요거 좀 앞으로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들의 중요성은 2020년과 다를 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다.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뀌지는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오.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네. 고용지표가 만약에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로점이 되면서 연준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봐야지 이것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변동성이 아니라 과연 연준이 그 고용에 대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컨트롤 가능 여부를 봐야지 기존처럼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본다는 것은 작년과 확연히 다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에서 환율 관련해서는 뭐 신경들 안 씁니까? 언급도 없고. 지금 중요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환율이? 과열이다 보니까 이쪽이 과열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이 과열이 아닐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쓰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아진 상태고 워낙 종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종목 뭐 사서 먹는 환율 상승 안 종목에서 먹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관심이 조금은 우리가 바쁠 때는 대충 먹잖아요. 근데 안 바쁘면 잘 차려 먹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쁘니까 됐어 대충 먹고 떼고자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환율은 좀 네.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보긴 봐야죠. 당연히 중요한 지표죠. 근데 제가 얘기는 신경을 좀 덜 쓴다는 덜 게 쓰고 굉장히 있죠. 중요한 거죠. 1320에서 한 25원 사이가 단단하긴 한데 여기가 위로 열리면은 좀 신경들 쓰셔야 돼요. 이미 저 재정 환율에서는 벌써 이미 흐름이 보이고 엔원, 유로원, 뭐 위안은 할 것 없이 파운드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 원화가 싸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경상수지 적자 얘기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네. 뉴스도 알겠습니다. 작은 뉴스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듣고 저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